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내일 모레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국정원이 정보를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시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님을 모시고 현재의 북한 상황 그리고 지방선거 정치 현안 등 말씀 나눠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상당히 도발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 프로 상당히 오래 하네. 하태경 의원님 뭡니까? 의원직보다 오래 할 겁니다. 의원님 그 시간이 좋으시겠어요. 애국가 4절까지 외워봐. 저 지금 이물리원 행진곡을 시키려고 이물리원 했는데 행진곡부터 이런 시작이고 하지. 애국가 4절. 아니 사랑도 명예도 평생 불렀는데. 애국가 4절. 애국가 4절은 밑에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의원을 합니다. 근데 시작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부를 일이 없어가지고 4절까지. 예. 대국적인 정치는 하시는 걸로. 의원님 오랜만에 뵙는데 이제 여당 의원 되셔가지고 뭔가 좀 여유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 힘들어 죽겠어요. 뭐가 힘드세요? 아 다 까고 싶어도 요즘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뭘 까고 이게 싶으세요? 이제 책임이 있는 자리가 된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니 나는 야당이 편해요. 그냥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 여기 정보위 간사시인데 야당 여당을 지금 다 경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정보량의 차이가 좀 나게 됩니까? 이제 여당이 막대 가지고 막대에서 정보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야당 할 때도 여당처럼 했어요. 정보위는. 제가 그런 구분은 나름 철학이 있어요. 네. 초당적으로 해야 될 영역과 좀 이제 당파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해도 되는 구분을 하고 국방도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국방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장관이 자꾸 까이고 윤리적으로 뭐 너덜너덜해지면 영이 잘 안 서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방장관 그 윤리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자. 왜냐하면 카드라가 많거든 실제로. 그렇죠. 네. 언론에서 막 다 깎이고 나중에 해명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선진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저 같은 야당 의원이 좀 많아져야 된다. 야당일 때 근데 이제 서로 공격할 때는 세게 해야지. 그거는 뭐 정치가 원래 본성이 그런 것이고요. 예, 여당 되시든 이제 민주당을 향한 경고, 야당도 똑바로 해라. 이렇게 결국은 말씀이셨습니다. 자화자찬. 오늘 내 국정원 영은 한번 세웠어요. 아, 그랬어요? 보고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안 해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예. 그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국정원에서 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 핵실험 준비는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라고 예. 하던데 예. 이게 보고가 됐습니까? 제가 자세히 브리핑을 설명이? 했죠. 받아서. 어. 예. 그 어떤 브리핑? 그러니까 바깥으로 뭐랄까 발표된 것 이상의 뭐 내용이 좀 있나요?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예를 들어 제가 그런 혼자 이야기를 하면 언론에 네. 잘 안 써주고 국정원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은 다 써주거든요. 이제 깊이와 무게가 다르고 그렇죠. 왜냐하면 핵실험 준비 다 끝난 것 같다. 거의 다 끝났다 하는 것은 미국, 한국, 정찰 자산 이런 걸 다 동원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내리는 결론을 국정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위성으로. 그렇죠. 위성이나 아니면 위성 말고 또 가까이서 보는 정찰 비행기가 있어요. 아하. 훨씬 가까이서 네네네. 보고 실제로 어떤 경우는 미사일 쏠 때 그 현장을 눈으로 봐요. 아, 그 정도로 가까이.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거의 동시에 우리가 이제 경고 차원에서 우리가 대형 미사일을 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뭐 북한이 코로나 시국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방역에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 말로도 위기 상황이고 공화국 예. 창건 이래로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보, 이제 주민들의 민생, 인권 이건 후순인 거죠. 사실은 미사일 한 발 쏘는 돈으로 백신 사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료제 사야 될 생각을 하는 거 준다는데도 아니에요? 안 받잖아. 그렇죠. 어. 그 뭐 독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주는 거는 그게 아니면은 독이 그렇게까지 들었다? 중국 것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작년까지는. 그건 또 효과가 없다고. 효과 없을 것이다. 물백신이라고. 아하. 그래서 제 개인적 이건 제 추정이에요. 예. 중국 이번에 비행기 실어가지고 약품을 보냈는데 예. 아마 백신은
안 들지 않았을까, 없지 않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추정이고, 그래서 백신은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거는 모더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더나. 왜냐면 화이자는 뭐 영하 70도인가? 맞아요. 그 시설이 없죠. 그러니까. 시설이 설비가 없어요. 설비가 없으니까. 이동할 수도 없고 그 이제 근데 그건 모더나 화이자 모더나가 둘 다 mRNA 방식이라 냉장 유통해야 되는 것은 냉동 유통해야 되는 것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모더나는 다른가요? 모더나는 좀 네네. 다르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모더나밖에 유일한 대안이 더 이상 없고 러시아 거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근데 러시아 거는 당시에는 돈 달라 그래서 못 주겠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하고 결렬됐다고 들었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뭐 우크라이나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미사일 얘기 중요한데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때 쏠 가능성도 좀 저는 점쳐볼 수 꽤 있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사 징후가 있다는 거는 발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움직임이. 그렇죠. 그걸 이제 다 영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핵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핵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쏘고 이러는데 거의 뭐 완성 단계 아닙니까? 사실 미사일도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핵 같은 네. 경우는 사실 따로 뭐 실험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아니 소형핵. 소형하기 위해서. 소형화해서. 소형핵은 예를 들어 뭐 우리 쪽으로 발사하는 미사일 있잖아요. 단거리. 네. 그거는 크기가 작잖아요. 그 작은 핵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두. 그 실험은 필요하죠. 기술적인 거. 그 얘기 좀 그 잠깐 뒤에 하기로 하고 그 북한의 그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정보도 국정원에서 좀 갖고 있나요? 갖고 있는데 좀 부실해서 부실해요? 좀 야단을 좀 많이 쳤어요. 아무튼 정보 능력이 뭐 이건 내가 문재인 정부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5년 동안 많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랬어요. 아니 북한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해설하는 수준 아니냐. 그래놓고 무슨 기밀 이렇게 붙여서 오느냐 그거. 이대로 공개해도 기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뭐 저는 좀 국정원이 쇄신해야 된다. 대북 정보. 국정원이 이제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걸 위주로 문재인 정부가 전환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이 정보력이 떨어진 데 따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 대북 정보가 최우선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대북 정보가 근데 최우선이고. 그게 떨어진 이유가 떨어진 이유는 이게 이제 문제가 계속 제가 정보에 있으면 좀 비판한 건데 예. 국정원이 대북 협상 주체로 나서면 국정원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져요. 예를 들어 뭐 국정원장이 종전 선언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협상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정보가 국정원 바로 나가면 북한이 그지 북한이 안 좋게 생각하는 국정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북한을 어쨌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정보는 빼고 이제 국회에 보고한다든지 이런 욕구가 같이 계속 생기는 거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백신 안 맞았다라는 국회 그건 보고 좀 있었죠. 오보예요. 아 오보입니까? 네, 그거는 정보가 아니고 추론이에요. 추론. 추론. 그러니까 이게 그건 잘못 나가면 이제 안 맞았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뭐 공개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건 예. 좀 기사가 제가 항의도 했어요. 그 기자한테. 아하. 그냥 북한이 쪽으로 백신이 들어갔다는 그런 단서나 근거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북한이 아무도 백신 안 맞은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의 논리적 추론이지 뭐 안 맞았다는 정보를 입수한 건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인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약품부터 여러 그렇죠. 가지들 그 제안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북한의 태도는 지금 공식적으로 안 받겠다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준다고 해도 네 거는 안 맞는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삶은 소대가리 뭐 이런 뭐 욕설이 북한에 나온 것도 안 받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준다고 하느냐. 우리를 뭐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이 꼭 스토킹 같은 거죠. 너랑 안 사귀겠다는데 왜 자꾸 쫓아다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윤석열 정부에게도 한 번만 이야기해라. 계속 준다고 하지 마라.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런 뭐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난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또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상황은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대북 특사 얘기는 대북 진짜 특사 이게 얘기도. 실제 있었던 그거는 일인가요? 이제 친문 진영 그쪽에서 좀 너무 자가발전한 오버한 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이제 만난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도 네네.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여당이면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청와대나 외교부나.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조심스럽게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바는 없다. 그리고 또 우리 측에서 누군가 백악관으로 직접 확인됐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했는데 막 만나는 것 자체는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대북 특사도 간다. 그래서 너무 오버한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기사의 그 소스를 찾아보니까 청와대 뭐 고위 관계자, 보통 비서관급이면 고위 관계자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고. 뭐 근거 없이 흘리진 않았습니다. 그런 걸 추진했던 거는 아니 맞을 수가 특사에게는 있는데 태영 의원님이 아니, 물어봐서 그거는 네. 이제 정책적 차원에서 제기한 네, 거고 그리고 실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네네. 이제 정세현 전 네네네네. 장관이나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그 거예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 보자고 연락을 해온 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이제 이걸 팩트임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뭐 있거든요. 협의가 있었던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 수가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군요.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제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5.18 관련해서 특종이 있다고 하셔서 그 얘기를 먼저 듣고 지방선거 얘기하기. 어떤 특종입니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우리 기차 타고 같이 내려왔잖아요. 국민의힘 윤 의원들이.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장관들 다 같이 주먹밥만 먹은 얘기 하시려고. 아니 주먹은 주먹인데 밥은 아니고 아니 근데 그 노래 부를 때 어떻게 할 거냐. 안 정하고 갔어요. 이물이나 가신 거예요? 행진곡 아니 노래는 부르는데 네. 이게 있잖아 이거 이걸 해야지 이동자 제맛이지. 원래 니물이랑 행진곡은 요게 한 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할 거냐 다들 궁금해하는데 주먹을 쥐고 윤 흔들 거냐. 대통령이 한다는 거예요. 음. 이거 한다고. 그래서 그 이제 행사 시작하기 직전에 이거 하는 게 나도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야. 이게 대통령이 이걸 하는 게 맞냐? 아 이거 한다는데 그냥 냅두자. 예, 주먹을 들고 흔드는 거. 흔드는 거. 예. 근데 마지막에 그 노래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회자가 서로 손에 손 잡고 손을 흔들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사회자가. 사회자가. 예.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자기는 이거 주먹을 아래 위로 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하. 사회자가 갑자기 손에 손 잡고 그래서 그거는 아무튼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년에. 불러야 맛이지. 내년에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만 주먹을 쥐고 흔들었던 걸로. 그래서 이 대표도 저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이 하는 게 맞을까요? 아하. 아이 뭐 이왕 뭐 그냥 냅둡시다 했는데 손에 손 잡고 그 장관들하고 아 저는 따로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오셔서 그 대통령 주변만 이렇게 흔드시고 딴 쪽은 민주당 쪽은 팔뚝질 약간 애매하게 약간 아래쪽으로 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웃긴 게 대통령인데 사회자 진행자가 얘기하는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처음에는 상당수가 손에 손 잡고를 시작했어요. 예. 시작했는데 영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해 해가지고. 요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난 처음부터 이렇게 했지. 주먹을 지키고. 왜냐면 내 투쟁. 주변에 아무도 손 잡으려고 안 해. 의원님 손을 아무도 안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도 손을 안 잡았다. 아예 5.18하고 88 올림픽은 다르지. 네, 그러니까요. 네, 해닌 핸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 이제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예. 대통령이 이렇게 주먹을 위아래로 흔들더라도 이건 5.18 우리가 존중하고 광주 시민과 함께 하자는 국민 통합 차원이다. 그냥 예. 잘 이해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예 했어야 되는데. 예. 그 알겠습니다. 사회자 누구야? 눈치가 없냐? 자, 일단은 지방선거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오늘부터 공익선거 운동이 시작됐는데 의원님 지금 현재 판세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낙관하고 저 계십니까? 실망하고 있어요. 실망이요? 왜냐하면 지금 기간에 슈퍼 허니문이거든요. 당선된 데 얼마 안 돼. 그렇죠. 이럴 때는 2주 사실 차 됐죠. 압도적인 좀 격차, 승리. 압도적이라고 하면 몇 대 몇이 압도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뭐 14대 3에서. 호남 빼고 다 이기는 거지. 뭐. 그러면 16, 14대 3. 14대 3. 예, 예. 그런 히딩크 감독 같아요. 나는 근데 이제 아직 배가 그런 고프다. 분위기가 아니어서 우리가 참 잘못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조금 분위기는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광주 다 간 것도 그 사실 대통령 아이디어였거든요. 아하,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홈런 한 방씩 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실수를 덜 할 것 같긴 한데 또 뭐 실수를 뭐 한두 개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실수 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네. 근데 민주당은 계속 지금 보면 실수 연발인 것 같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고맙죠. 그럼 현재 그래요? 몇 대 몇으로 보고 계십니까? 뭐 좀 아니 근데 조심스럽긴 해요. 예. 오만해서는 안 되고 예. 그래서 좀 공약 대안 민주당 굳이 비판할 필요 없다. 그냥
공약 대안 중심으로 잘할 수 있다는 음. 이런 믿음을 주는 게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굉장히 고맙게 느끼시는 민주당의 실수는 어떤 게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 한덕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좀 정략적으로 본다거나 발목 잡기. 예, 국정을 그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뭔가 자꾸 그 이제 자기 정치적인 그런 사익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위해서 꼼수를 피고 예. 그리고 무슨 타협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음. 이슈에 대해서 막 타협을 시도한다든지 예. 아니 이거 누구 자르면 그 사람 자르라 그러면 되지. 음. 나도 뭐 우리 측 내정자 마음에 안 들고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잘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걸 꼭 연계해가지고 한동훈도 그래요. 아니 그럼 그 청문회를 좀 잘 하든지. 아니, 민주당에서 잘 준비를 해서. 그 여당 내에서도 누구 문제가 있으면은 이 사람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죠.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저 사람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할 이유를 근거나 이유나 이걸 안 주잖아요. 음. 그래놓고 뭐 자기들끼리 화만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한덕수 총리까지 연계시킨다?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내일 표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만약에 민주당이 그 당론으로 만약에 부결을 시킨다. 그러면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압승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 지금 정호영 복지부 장관이 있는데 한덕수 부결시킨다고 임명한다 홧김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하. 안 될 사람은 부결시켜도 부결시켜도 안 될 사람은 어. 낭만시켜야 되는 것이고 될 사람은 강행해야 되는 것이고 의원님 그럼 가결이 됐는데 임명하는 시나리오는 없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가결됐고 그러니까 제 입장도 정호영을 그렇고 우리 당 임명하고. 다수가 절대 다수가 예. 정호영 장관은 특히 선거가 있는 이 시점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게 강해요. 근데 일부가 예. 거기도 청문회를 너무 못해 민주당이. 아. 사실 정호영 그 후보자가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비쳤던 면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 너무 못해서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조금 있어요. 있는데 그 소수고 다수는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청와대는 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카드를 접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대통령이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내정한 인사는 가급적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지금 정호영 장관 이슈가 보면 분명히 이해충돌 상황을 회피 안 한 건 맞거든요. 잘못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불공정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면접을 본 거란 말이에요. 자녀들 의대. 그렇죠. 그 본인이 불공정한 구조를 활용을 했는데 예. 그 안에 실제로 부정이 있었는지 이건 못 밝혀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실제 그러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점이 제가 요즘 쭉 그 윤석열 대통령 하시는 과정을 쭉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윤리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기소할 사안이냐 아니냐를 놓고 봐서 기소할 사안이 아니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윤재순 비서관의 건도 그렇고 정호영 건도 그렇고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 한마디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으신가요? 불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실관계에서 예. 팩트가 없다. 부정한 사실이 확인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은 최고 정무직이기 때문에 예. 예, 국민 눈높이란 말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예. 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진 작가님. 예. 조금 전에 얘기하려다 까먹어가지고. 아니 아까 사석에서 김성애 소장님은 정호영 임명했으면 좋겠어. 민주당은 다들 말하고 있죠. 민주당은 다들 임명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도 약간 비아냥되는 거죠. 할 테면 해라 뭐 이런 생각이 일부 끝날 때도 그런 발언 말씀하셨고요. 미쳐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석에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됐다고요. 아 그랬나? 네, 이제 경기도가 뜨겁죠, 의원님. 네, 경기도지사 그렇죠. 선거가 굉장히 뜨거운 네, 상황인데 이제 강영수 후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제 의원님은 오늘 네. 아침 인터뷰에서 더 이상 그 얘기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죠. 김은혜 후보는 여전히 좀 아쉬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뛰고 있으면 후보로 한 표도 아깝고 수치가 보이잖아요. 막 0.5%막 이렇게 차이 나고 1% 그렇죠. 내외. 예. 그래서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 강용석 후보가 사실 대통령 거짓말쟁이로 몰아버렸죠. 전화했었다.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 전화했다. 통화 안 한 걸. 근데 대통령 거짓말쟁이로 모는 사람하고 어떻게 단일화를 합니까? 그걸로 이미 끝이 난 겁니까? 그걸로 끝이 난 거예요. 저도 사실 두 번째 했다라고 그러니까 통화했다라고 말했을 때는
대통령 거짓말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게끔 지금 만들었죠. 처신하고 있잖아요. 발언하고 예, 있고. 아니 뭐 통화 기록을 갖고 있다며요. 그러니까 공개하라는 거지. 공개하라는 거고. 본인의 폰에 딱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 예, 간단한 발신자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윤석열 후보자 뭐 이렇게 본인이 그죠, 그 찍었던 번호는 있으니까. 있으면 그거만 딱 한 장짜리 캡처 화면만 올리면 되는 건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연히 잘못했다 사과하고 좀 음. 착각한 것 같다. 뭐 하든지 아니면 지나친 자기가 친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아무튼 황당할 거 아니에요. 통화 안 한 사람은. 그래서 아마 당에서도 아마 예. 저 지금 강용석 후보 고발해야 되지 않나 뭐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 자체 쪽으로. 왜냐하면 이거를 허위 사실 유포했다.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대통령을 그렇죠. 이용해서 선거운동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계속 본인은 우기고 이러면 이제 국민들은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계속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언급할 수가 그렇죠. 없고 네. 그러면은 강용석이 진실이지 않을까 이런 억측이 계속 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그 건으로 고발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수사가 그럼 이루어지면 시민단체에서 고발했구나. 변희재 씨가 한 걸로 그래요? 들었습니다. 그럼 고맙네요. 고마우세요. 예. 예. 그 만약에 이제 단일화 없이도 김은혜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근데 보세요? 실제로 단일화라는 게 득실이 있어요. 득실을 따져보면 예. 그분이 좀 상당히 엽기적 정치를 하고 강용석 후보가 여대인들 아무 열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생활 그 고발. 그렇죠. 예. 그래서 공인으로 하기 힘든 음.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것도 꽤 될 거다. 정확한 득실을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리고 중도층이 많이 달아날 거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분이 합류했을 그렇죠. 경우에 지지하고 싶은. 지금 누구 지지할까 하다가 민주당 실망을 많이 해서 우리 쪽 찍어주려고 그러다가 저런 사람하고 단일화 한단 말이야. 그럼 다시 투표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가 크다고 보고요. 또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예. 아무나 하고 손잡고 이런 아무나 정당이 되는. 근데 이게 국민의힘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의심이 자꾸 드는 대목 중에 하나는 그 이준석 대표의 고발건도 사실은 이 강용석 씨와 가로세로 연구소가 시작을 했고 윤리위각을 받아 회의를 열 때마다 막 저런 걸 까고 회의를 여냐. 저 뭐 한판 승부에서 몇 차례 비판을 했습니다만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해버리니까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거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당이 그만큼 민주적이라는 거지. 민주당 같으면 당 대표 그런 일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김은혜 후보의 경우에는 좀 가능성을 열어준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그 아쉬운 마음은 이해를 해요. 아쉬운 마음이 하나. 근데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정하신다고 과감하게 하면.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고. 그 유혹을 유혹이 강한 유혹이 있는데 예. 객관적 수치로 넣으니까 아하. 잃는 게 저는 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강용석 씨가 지금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구독자들을 그렇죠. 지지층으로 좀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뭐 4% 많을 때는 막 8% 막 이렇게까지도 나왔는데 적지 않은 건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투표율이 지지율 12%까지 나온다면 지지율이 그러면 뭐 독자적으로 당을 창당하겠다. 가로세로 저는 연합.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가로세로 연합 그냥- 창당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아예 독자적으로 가고 그리고 저는 김은혜 후보가 과감하게 끊으면 오히려 중도 쪽으로 더 우리가 진출해서 민주당을 더 왼쪽으로 밀어버릴 거다. 그래서 뭐 개혁 보수란 말을 하는데 예. 그런 개혁 보수 정당으로 명실상부하게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거다고 봅니다. 예, 잠시 후에 이제 김병관 전 의원 민주당 후보를 만날 예정인데요. 안철수 후보 이제 분당 갑에 나오셨죠. 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당선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원내 진입을 해갖고 당권에 도전하려 한다는데 향후 행보까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뭐 도전하시겠죠. 근데 예. 도전 시점이 뭐 내년이거든요. 그렇죠. 임기다 지금 한참 남았기 때문에 예. 그때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와의 이제 관계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도 안이 나온다면 나가 한 번 더 나갈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 대표.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아니라고 마음은- 정확하게 고 C와 D가 할 경우에 본인이 또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지금 뭐 1년 뒤에 남은 선거를 음. 지금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게 의원님은 당대표 안 나오세요 내년에? 저는 고민하고 뭐 계시는군요. 항상 고민을 하는데 그러시군요. 이제 뭐 예. 어떤 이 현 시점에서 나갈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러시군요.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뭐 대선 후보의 꿈을 아직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다면 당에 이제 착근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당 대표로서 그렇다면 당 내에서 당권을 좀 장악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일각에서 좀 쉽지 않을 거란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안철수 대표 어. 정치력이 많이 정치력이? 좋아졌고 또 당내에서 음.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로 민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하고 연대 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또 당에서 자리 잡는 것은 뭐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거기 가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덕담을 해주셨어요. 예, 이분이 예. 원래는 제가 알고 그런 되게 싫어했던 안철수 분- 후보를. 네. 이번에 이제 후보 양보하는 거 보고 예. 아하. 김정은 위원장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인정을 정적으로 좀 했습니까? 꽤 성숙하고 있구나라고 음. 평가하신 것 같아요. 자 이재명 후보 음. 인천 계양을에 음. 나왔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국민의 윤영선 후보와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선 후보였는데 그렇죠. 차이가 좀 나지 않는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또 인천에 가가지고 굉장히 지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인천 계양을 선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10% 안쪽이면 예.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는 수치라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런데 20% 이상 차이 나면 그건 어렵고 20%는 그래서 어렵고.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20% 이상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특히 토착 인구가 많을수록 인천. 외부에서 날라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또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 1, 2년 하고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구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외부인을 뭐 낙하산 공천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나왔던 사람을 지금 공천을 한 거거든요. 윤희숙 전 의원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죠. 일각에서는 뭐 김무선 씨 얘기까지 뭐 이렇게 좀 아니, 뭐 농담같이 그건 뭐 나왔었지만 해프닝으로 나왔었지만 그건 장난이고 그건 아무튼 이제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 그렇죠. 본인도 안 나간다고 한 이야기가 토박이 전략. 그렇죠. 적어도 계속 나올 사람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격차가 더 좁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또 계속 아까 좀 전에 뭐 민영원 얘기하더만 거의 헛게 보이는 수준이야. 아, 헛것이 그죠? 보이니까. 헛것이 보이지. 음. 지금 뭐 51% 지분을 팔아야 민영화라고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60% 지분은 가지고 있겠다는 건데 지금 뭐 한전인가 몇 군데가 한 51% 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영으로 한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은 51% 안 팔거든요. 그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51% 남겨놓고 한 40% 정도는 팔 수도 있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아니, 그게 민영화라는 아니, 이번에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네네. 아, 이번에 처음 듣는 얘기다.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비서실장이 처음 한 거고. 음.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걸 가지고 민영화로 둔갑시켜서 선동하는 거는 아무튼 우리 국민들 수준을 너무 얕잡아보는 것 같아요. 우리 유권자 수준이 진짜 높아요. 이거 계양을이 사실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 8% 차이가 났거든요.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8%더 얻었는데 이번에 딱 보니까 그 저쪽은 그냥 우리한테는 좀 알려지지 않은 윤영선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런 분인데도 큰 차이가 없더라. 9.9%. 아, 그 지역에서 많이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꽤 계속 알려진- 출마했기 아. 때문에 두 번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꽤 나름대로 그 경쟁력을 가지신 분이네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2주 후면 끝이 나게 되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여겼지만 이제 결국 출마기를 택했죠. 예.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걱정이 많아요. 협치는 끝났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 수사라는 게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검사들한테 수사하지 말라고 또 외압을 가해야 되고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뭐 어디 단서가 있으면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뭐 기소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럴 때마다 방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다시 뭐 노무현 이야기를 꺼내고 불행한 사실 그런 건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좀 그 대결하는 충돌하는 이런 국면이 지속이 될 거고 그러면 민주당한테도 안 좋아요. 조국 사태 2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되거든요. 재명수호가 딱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 안에서도 야당도 좀 성숙한 야당 모습을 보여야 지지도도 올라가고 다음 총선에도 유리한데 예. 계속 재명수호 하나만 가지고 쭉 가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불행이고 민주당한테도 안 좋다. 이런 문제의식 가진 분들이 꽤 많아요. 그 검찰- 방탄 말씀하셔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방탄국회 못 열게 이 불체포 특권 일부 제한하는 것들 법안 하자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 얘기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이제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라고 우리는 하겠다라고 요청했는데 국민의힘 좀 의사가 모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이 안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폐지는 제가 제 기억에 19대 제 초선 네. 때부터 거의 당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헌법 고쳐야 되는 문제 때문에 좀 예. 복잡하다 그래서 근데 제한하는 형태로 해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론 언제든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어쨌든 법안 상정하고 하는 거는 지방선거 끝나고 그게 뭘, 진행이 되는 거기 그게 때문에 뭐 이렇게 싸움이 되는지 알겠습니다. 모르겠고 어차피 회기 끝나면 체포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건데 거기에 다른 토를 그게 안 본질이 다는 그게 게 아니잖아요. 좋아요. 네. 그 회기가 끝나든 안 끝나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조국 사태와 같은 것으로 마무리할 가- 시간이 가게 됐어요. 아니 이게 불체포 특권이 뭐가 있냐면요. 네. 자기가 구속이 안 돼요. 그러면 법정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회기 중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체포 투표를 하잖아요. 예. 가결이 되면 이 사람은 체포된 사람이야. 아니면 구속 적부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판사도 아니, 체포된 사람을 구속 안 시키는 게 또 욕먹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 오히려 국회의원들한테는 이 불체포 특권이 이제는 그렇죠. 역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돼서요. 이제 검찰 인사 논란 말씀만 여쭙고 마무리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이제 후보 장관이죠. 이제 검찰 인사를 했는데 너무 특수부 중심이다. 그리고 또 친윤 검사가 많이 대거 등장했다라는 비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 네. 우리 당이 찬성해 주는 게 좋다. 음. 왜냐하면 저 양반은 자기 이야기대로 신조대로 음. 사람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비리 터졌을 때 안 덮어줄 거다. 그럼 우리 당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들 공통 DNA가 사람한테 충성 안 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충성 안 한다고 봐요. 아 윤석열 대통령에게조차 충성 안 할 사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뭐 비리가 있으면 다 잡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번 기회에 그냥 화끈하게 통 크게 다 그냥 앞으로 니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아하. 윤석열 측근들 무슨 비리 생기면 덮어주는지 제대로 수사하는지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로 경고장 날리고 받아주는 게 좋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 윤영선 후보 지지율 언급한 조사는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16일 17일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